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달려와 꼬리를 흔들던 개가 보이지 않았고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개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에서는 무언가가 걸린 듯한 낯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성은 개를 안아 들고 빗속 밤길을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 붙고 실제 인물처럼 들리는 이름이 따라다녔지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면 언제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야기 속 배경은 전형적인 미국 교회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혼자 사는 여성,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큰 도베르만 한 마리. 도베르만은 충성심과 경계 본능으로 알려진 견종입니다. 이 개가 있는 한 집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이야기의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여성은 짧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남짓,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수의사는 개를 살피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귀도 어딘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도구를 들고 천천히 들여다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버전에 따라 하나라고도 하고 둘 또는 셋이라고도 전해집니다. 도베르만은 자신에게 다가온 누군가를 막아섰고 그 흔적을 목 안에 품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즉시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경찰을 먼저 불러라. 전화기 너머로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개가 싸운 상대가 아직 집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경찰이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옷장, 침대 아래, 다락. 전설의 여러 버전에서 결말은 같습니다. 한 공간에서 누군가를 발견했고 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그토록 강하게 퍼진 이유 중 하나는 디테일의 설득력입니다. 동물의 본능적 반응, 의학적으로 그럴듯한 상황 전개, 그리고 집이라는 익숙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구조. 머릿속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속학자들이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하자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기록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로 거론된 이름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지인에게서 왔습니다. 존재하되 붙잡히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서도 독립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견종이 바뀌고 배경 도시가 바뀌었지만 핵심 구조는 같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개, 위기에 처한 주인, 그리고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위험. 이 패턴이 한 사람의 상상에서 나왔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반복적이었습니다. 민속학자들이 주목한 건 이 이야기의 구조가 훨씬 오래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 민담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발견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동물이 주인을 지키고 그 흔적이 숨겨진 위험을 드러낸다는 틀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비슷한 두려움을 이야기로 풀어왔을지 모른다는 추정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어딘가에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구전을 타고 퍼지면서 세부 내용이 변형됐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추적에도 원본 사건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잊혀진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처음부터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단순한 전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전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건 이야기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 밑에는 언제나 조용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걔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정확히 그 틈을 건드린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 이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그 진원지조차 특정할 수 없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추적 끝에도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진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다는 것, 충성스러운 게, 위기에서 지켜진 주인, 결국 밝혀진 위험. 우리는 공포 속에서도 지킴이 이긴다는 결말을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그 바람에 정확히 응답해왔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지금도.